세계 랭킹 4위인 제가 랭킹 14위인 한국의 어린 선수에게 패배했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이변이라고 부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신유빈과의 경기를 통해 느낀 것은 단순한 이변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해두고 싶습니다. 한국 탁구의 간판 신유빈은 상위 랭커인 주이링을 꺾고 월드 테이블 테니스 챔피언스 충칭 8강에 진출했습니다. 과거 세계 랭킹 1위였고 현재 4위인 주이링은 신유빈에게 패한 뒤 자신의 소회를 전했는데 이것이 현지에서 큰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좋아요 버튼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기록은 거짓말을 하지만 몸이 느끼는 압박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세계 4위인 제가 오늘 한국의 14위인 선수에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변이라는 단어로는 오늘 신유빈이 보여준 그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테이블 구석구석을 찢어버릴 듯한 날카로운 스피드, 그리고 제 약점을 집요하게 파고드는 지능적인 전술까지. 오늘 제가 경험한 것은 단순한 경기가 아니라 한 선수가 거대한 벽을 깨고 에이스로 거듭나는 역사적인 현장이었습니다. 사실 경기 초반 분위기는 제 것이었습니다. 1게임에서 4대1로 앞서갔고 2게임에서는 4대0까지 리드했습니다. 작년 결승전에서 신유빈 선수를 4대1로 이겼던 기억이 자연스럽게 떠올랐습니다. 오늘도 내 페이스대로 가겠구나 라고 생각했던 게 첫 번째 실수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점수는 제가 앞서고 있었는데 보통 상대가 밀리기 시작하면 발걸음이 무거워지거나 서비스 타이밍이 흐트러지거나 흔들리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신유빈 선수는 그런 기색이 전혀 없었습니다. 점수판과 상관없이 자기 리듬으로 공을 치고 있었죠. 처음에는 아직 어린 선수라 상황 파악이 느린가 보다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었습니다. 점수에 흔들리지 않는 게 아니라 아예 점수를 의식하지 않는 상태. 그것은 어린 선수의 둔감함이 아니라 훈련을 통해 만들어진 집중력이었습니다. 저도 선수 생활을 오래 해봤기 때문에 그 차이를 압니다. 흔들리지 않으려고 버티는 것과 애초에 흔들릴 이유가 없는 것은 겉으로는 비슷해 보여도 완전히 다릅니다. 오늘 경기에서 신유빈 선수는 후자였습니다. 1게임 듀스 상황에서 제가 포핸드 실수를 하나 범했을 때 신유빈 선수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강하게 드라이브를 밀어 넣었습니다. 그 한 방이 단순한 득점이 아니었어요. 20년 넘게 탁구를 해온 제가 그 순간 처음으로 몸으로 느꼈습니다. 신유빈은 작년이랑 다르다고요. 듀스처럼 긴장도가 극도로 높아지는 상황에서 오히려 더 선명하게 자기 공격을 시도하는 선수. 그런 선수는 흔치 않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이 게임이었습니다. 저는 서비스 변화를 주면서 상대의 리듬을 끊으려 했습니다. 이건 제가 오래 써온 전략이고 대부분의 상대에게 효과가 있었습니다. 서비스 하나로 상대의 리턴 방향을 제한하고 그 다음 공부터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경기를 끌고 가는 방식이죠. 경험이 쌓인 선수일수록 이 서비스 운용이 경기의 흐름을 결정짓습니다. 그런데 오늘 신유빈 선수는 제 서비스 변화에 흔들리기는커녕 오히려 그 순간에 제 약점을 정확하게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제 몸쪽 코스였습니다. 냉정하게 돌아보면 제 신체적 특징 중 하나가 팔이 길다는 점입니다. 양 사이드로 빠지는 공격을 처리하는 데는 유리하지만 반대로 몸 정면으로 날아오는 공격에는 반응이 늦어지는 구조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신유빈 선수는 그 부분을 정확히 알고 나왔더군요. 신유빈은 경기 전에 제 영상을 충분히 분석했을 것이라는 걸 그 코스 선택의 일관성이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마다 신유빈의 공격은 제 양쪽이 아니라 가슴팍과 배 쪽으로 집중됐습니다. 처음 신유빈의 그 공격을 받았을 때 솔직히 당황했습니다. 분명히 반응은 했는데 원하는 스윙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몸이 내 말을 안 듣는 느낌이랄까요? 그 답답함이 점점 쌓이면서 박자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경기에서 신유빈 선수의 백핸드 드라이브가 정말 인상적이었는데 단순히 공격이 강하다기보다 제가 준비하기 전에 공격이 이미 와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탁구에서 진짜 무서운 건 공격의 힘보다 타이밍입니다. 상대가 준비를 마치기 전에 공격을 보내는 것, 그게 최고 수준의 선수들이 실제로 경기에서 쓰는 가장 날카로운 무기입니다. 그 타이밍의 영역에서 오늘 저는 완전히 압도당했습니다. 수비 범위가 자꾸 넓어지고 발 이동량이 늘어나면서 체력이 생각보다 빨리 떨어졌습니다. 한 랠리 한 랠리가 쌓일수록 다리가 무거워지고 그게 다시 반응 속도에 영향을 미쳤죠. 악순환이었습니다. 신유빈 선수는 단순히 기술이 좋은 선수가 아니라 상대가 어디서 무너지는지를 알고 거기를 끝까지 파고드는 선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3게임에서는 전술을 바꿨습니다.
이대로 신유빈 선수의 빠른 공격에 계속 맞춰가다간 승산이 없겠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공격의 속도를 늦추고 회전을 많이 걸어 올리는 드라이브와 네트 앞에 짧게 떨어뜨리는 기술을 섞어 썼습니다. 상대의 흐름을 강제로 끊어내려는 시도였죠. 탁구에서 완급 조절은 단순히 공격의 속도를 바꾸는 게 아닙니다. 상대의 호흡 자체를 흐트러뜨리는 겁니다. 빠른 공격을 기다리던 선수에게 갑자기 느린 공격이 오면 몸이 준비한 것과 실제로 오는 것 사이에 차이가 생깁니다. 바로 그 간격을 노리는 거죠. 저는 이 전술을 경력 내내 수없이 써왔고 오늘도 그게 유일한 돌파구라고 봤습니다. 처음 두세 번은 효과가 있었습니다. 신유빈 선수도 확실히 반응이 늦어지는 게 보였고 덕분에 그 게임을 가져올 수 있었어요. 오래 경기를 해온 선수로서 그 변화의 타이밍만큼은 잘 잡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말 저를 경악하게 만든 건 4게임이었습니다. 3게임에서 제가 전술을 바꿔서 흐름을 끊었을 때 보통의 선수라면 당황하면서 자기 페이스를 잃기 마련이거든요. 그런데 신유빈 선수는 전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단순히 멘탈이 강하다는 말로는 부족해요. 제가 루프 드라이브로 공격의 속도를 늦추니까 신유빈 선수도 무작정 세게 치는 게 아니라 자기도 같이 템포를 조절하면서 제 빈틈을 다시 찾아내더라고요. 이건 본능적인 감각을 넘어 상대의 전술 변화를 실시간으로 읽고 자기 알고리즘을 수정할 줄 아는 시스템 탁구를 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 순간 저는 직감했습니다. 내가 오늘 신유빈을 상대로 꺼낼 수 있는 카드는 이제 다 소진됐구나 하고 말이죠. 사실 듀스가 반복되는 그 숨막히는 접전 속에서 저는 승패를 떠나 어떤 신기함마저 느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탁구는 0.1초 사이에 모든 게 결정됩니다. 점수가 박빙으로 치달을수록 오늘 신유빈은 오히려 어깨에 힘이 빠지고 스윙 궤적은 더 정교하고 차분해지더군요. 이건 단순한 연습량으로 되는 영역이 아닙니다. 압박이라는 에너지를 자신의 집중력으로 치환할 줄 아는 이른바 에이스의 자질을 타고난 겁니다. 1년 전 제가 봤던 신유빈은 분명 훌륭한 유망주였지만 오늘의 신유빈은 이미 그 단계를 넘어선 거대한 벽이었습니다. 중압감을 견디는 수준을 넘어 그 상황 자체를 완벽하게 통제하고 즐기는 선수로 신유빈은 완전히 진화해 있었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경기 후반부에는 패배에 대한 두려움보다 묘한 자극이 저를 지배했습니다. 20년 넘게 탁구를 쳤고 세계 1위까지 해봤던 저에게 경기가 끝나기도 전에 훈련장으로 달려가고 싶게 만드는 동기부여를 준 겁니다. 실력 있는 적수와의 경기가 선사하는 가장 값진 선물은 바로 이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저에게 신유빈 선수는 패배를 줬지만 동시에 제가 왜 다시 탁구채를 잡았는지 그 본질적인 이유를 일깨워 주었습니다. 패배에 아쉬움이 없느냐고요?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이 결과 앞에서 담담할 수 있습니다. 오늘 신유빈 선수와의 경기는 패배였지만 동시에 앞으로 나아갈 이유를 하나 더 얻은 날이기도 합니다. 해외에서는 이 같은 반응을 보여주었고 좋아요와 무료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해 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편안함에 이르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이상 월드TV였습니다.